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0장 성장 경험과 정책에서 케이스 스터디요. 이번 시간에는 289페이지 보시면 자유무역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이제 돼 있는 나라가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게 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 데이빗 리카르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요, 거기 보시면 1776년 국부론이라는 책에서요, 자유무역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자, 그 이 책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입하는 것보다 만드는 것이 비용이 더 소요될 경우에 집에서 일을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생각이 있는 한 집안의 가정이라면 새겨두어야 할 금원이다. 재단사는 자신의 신발을 만들지 않으며 이를 재화공으로부터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재화공 역시 자신의 의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재단사에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가정생활에서 타당한 것은 일국을 운영하는 데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모두 다 자급자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자국에서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이 이를 더 저렴하게 제작해서 공급할 수 있다면 자신이 우위로 갖고 있는 산업 생산물과 교환을 통해서 이를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국부론에서는요, 자기가 우위에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절대 우위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에 대해서 특화를 하는 거야. 전문화를 하게 되고, 특화를 하게 되고, 전문화죠. 전문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것이죠. 전문화를 통해서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데이빗 리카르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리카르도도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교 우위 이론에 입각해서요. 위에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론이라 하죠. 자, 비교 우위론에 입각해서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무역을 개방한 국가는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역시 특화, 전문화를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자, 그 결과 생산의 효율성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의 효율성과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벌써 200년 전에 이렇게 300년 전에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얘기가 이제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야, 그거는 이론상 그렇게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그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있어. 자, 이론상일 뿐 이렇게요. 이론상일 뿐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이론상 의미가 있고 현실에서는 의미가 없는가? 그거에 대해서 실증 연구들을 경제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이렇게 했을 때 진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방법 한번 보시면 자,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랑 그렇지 않은 나라를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경제학자라 앤드루 워너와 제프리 삭스 교수는 1970년부터 89년까지 기간을 정해가지고 여기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한 국가들이 있겠고 개방된 국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부 국가는 개방을 하지 않은 거야. 여기는 개방을 안 했으니까 약간 폐쇄 경제로 운영되는 그런 국가가 있을 거야. 이 국가들을 서로 비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선진국들 중에서 개방 경제가 연간 2.3% 성장을 했는데 2.3% 성장을 했는데 폐쇄 경제에 있는 국가는요. 거기 보시면 연간 0.7%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이 개방을 한 국가가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개도국 중에서,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이렇게 됐고요. 개도국 중에서는요, 개방을 한 국가가 4.3% 성장을 했는데, 근데 개도국 중에서 폐쇄 경제를 유지한 국가는 여전히 0.7% 이렇게 유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선진국 중에서 비교를 한 것이야. 선진국 중에서 비교를 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는 개발도상국 간에 비교를 한 거예요. 개도국 간에서 비교를 하게 된 거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했던, 선진국을 중심으로 했던 개방된 경우가 폐쇄 국가보다 훨씬 더 낮다, 성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덤 스미스 주장과 일치하긴 합니다. 근데 확정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게 상관관계는 있지만 진짜 개방을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건지, 경제 수준이 높아서 개방했는지 인과관계까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있지만, 상관관계는 있는 건데 인과관계까지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우리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계량 분석이나 이런 실증 분석에서는 인과관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의 분석 방법,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다? 전 세계에 있는 지구 국가들 중에서 시스템이 개방 국가와 폐쇄 국가를 비교해가지고 두 개를 집단별로 비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폐쇄 경제로 운영되고 있었어? 폐쇄 경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갑자기 이렇게 개방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폐쇄 경제에서 개방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전환했어. 이때 경제 수준이 나락으로 떨어졌나 더 올라갔나,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거기 한번 살펴보니까 1850년대 예를 통해서 보면 1850년대 일본의 경우를 봅니다. 일본은 당시 폐쇄 경제였었는데 개방을 했단 말이지. 그리고 1960년대 한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방을 하게 된 것이고, 1990년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은 이제 폐쇄 경제 시스템에서 개방 경제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나라들이 무역 자유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유화를 이루게 되는데, 진짜 생활 수준이 올라갔나? 그걸 체크해 보니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이게 개방을 해서 성과가 올라간 건지 성과가 올라가서 개방했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자, 제프리 프랑켈과 데이빗 로머라는 교수님이 제안한 것인데, 지리적인 영향을 고려합니다. 지리적인 영향. 그래서 이게 지리경제학도 이제 상당히 관심을 받게 되는 건데요. 자, 거기 보니까 일부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더 적게 하는 국가가 있어요. 뉴질랜드 하면은 이거는 다른 나라랑 떨어져 있잖아. 호주랑만 좀 이렇게 붙어 있고, 이제 저기 바다 한가운데 거의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많은 국가들과 멀리 떨어져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 벨기에 같은 국가는요, 유럽 대륙 안에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인구가 많은 국가들과 인접해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하게 육지로 둘러싸인 국가들은 항구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은요, 무역과는 관련이 있어요. 근데 경제적 번영을 결정하는 다른 요인들과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런 변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요, 거기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구 변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계량 경제학 시간에 좀 보시고요. 도구 변수. 자, 이 도구 변수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살펴보니까, 자, 거기 연구 결론을 볼게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GDP에 대한 무역의 비율이
1% 증가할 경우에 1인당 소득은 최소한 0.5% 증가하게 되고 무역은 인적, 물적 자본의 축적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본에 대해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결과 소득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접한 벨기에와 같은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 국가들과 인접하지 않은 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성과를 좋게 이렇게 갖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에 이러한 실증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여기 야 너네 주장은 말이야 자유무역이 경제를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이론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반박하는 학자들의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부과했던 관세처럼 무역을 저해하는 거잖아. 그런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실증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